엄마, 나 임신했어. 처음에는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우리 딸이, 그것도 고등학생인 우리 수민이가 방에서 흐느끼는 딸의 모습을 보며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당장 병원부터 가야. 싫어. 나 이 아이 낳을 거야. 미쳤니? 너 이제 겨우 18이야! 앞길이 얼마나 창창한데. 나도 알아. 나도 다 알아. 근데 이미 3개월이나. 여보, 당신이 뭐라도 말을 해봐요! 남편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수민이를 향해 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여보! 내가 뭘 그렇게 잘못 키웠길래. 그날 밤 수민이는 집을 나갔습니다. 아빠의 분노, 엄마의 절망, 그리고 도망치듯 집을 나서는 딸. 3일 후 딸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줌마, 수민이가 피를 흘리고 있어요. 지금 병원 응급실이에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수민이. 손목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창백한 얼굴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전치태반 증상이에요. 이대로 가다간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딸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모든 분노와 실망을 덮어버렸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 그리고 행복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정보다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가정의 갈등을 통해 우리 삶에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때가 벌써 10년 전이네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수민이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걸 보고 남편이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어요. 우리 아이 앞에서 한 번도 울지 않던 사람인데. 그런데 퇴원하고 나서가 더 지옥 같았죠. 남편은 술만 마시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받나 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저는 주변 시선이 너무 무서웠어요. 동창회도 못 나가겠고, 친구들 모임에도 못 나가겠고, 시댁에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남편은 매일 밤 낙태해야 한다. 입양 보내야 한다. 고 소리치고, 수민이는 죽어버리겠다고 방에서 울고, 어느 날은 남편이 술에 취해서 수민이 배를 발로 차려고 했어요. 제가 막았더니 저까지 밀쳐내더라고요. 그날 밤 수민이가 저한테 속삭였어요. 엄마, 나 도망갈까? 아니면 진짜 죽어버릴까?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 딸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나? 남편한테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 발로 차고 싶은 건 내 딸의 배가 아니라 당신 자존심이잖아요. 그러면서 울었죠. 우리 딸이 죽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그럼 당신도 나가요. 나랑 수민이는 살 테니. 남편이 그날 처음으로 무릎을 꿇더라고요. 여보, 나 미쳤었나 봐. 내가 잘못해서. 그때 수민이가 처음으로 아빠 앞에서 아빠 얘기를 했어요. 대학생이었는데 임신 사실을 알리자마자 연락을 끊고 해외로 도망갔다고. 남편이 또 발끈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수민이를 끌어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이 우리 가족의 진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끔찍했지만 그 순간을 넘기지 못했다면 오늘의 우리는 없었을 거예요. 지금은 수민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유치원 선생님으로 지내고 있어요. 우리 손주는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그때 남편이 그렇게 화냈던 아이가 이제는 할아버지의 가장 귀한 보물이 됐죠.
그래도 그 다음이 더 힘들었어요. 결심은 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으니까요. 남편의 회사에서 소문이 났대요. 미성년자 딸이 임신했다고. 결국 사직서를 쓰게 됐죠. 저도 다니던 보험회사를 그만뒀어요. 매일 실적 압박에 시달리는데 딸을 챙길 여유가 없더라고요. 우리 새 어느 날 저녁에 식탁에 앉아서 다 털어놨어요.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인지, 월세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수민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죠? 이 아이를 낳겠다고 한 게. 남편이 처음으로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니다. 내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아빠가 겁쟁이였어. 세상 눈치만 보고. 그날 밤 우리는 결단을 내렸어요.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 댁으로 내려가기로. 처음에 시어머니가 얼마나 크게 화를 내셨는지. 이 망신살. 동네 나가서 어디 낯을 들고 다니냐 하시면서. 시어머니는 다정한 성격은 아니셨지만 시골에서 작은 농사 지으시며 철마다 농사 지은 것을 보내주시고 용돈도 아직 받지 않으세요. 자식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시는 분이시죠. 효도는 못할 망정 혹을 붙이고 도와달라 들어왔으니 어머니도 기가 차셨을 겨예요. 근데 수민이가 할머니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할머니, 저 잘못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잘못이 없어요. 제발 이 아이만은. 시어머니가 그날 밤 얼마나 우셨는지.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수민이 이불도 직접 꺼내주시고 미역국도 끓여 놓으셨더라고요. 내가 도와야지 내 새끼인데 하시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게 사랑이구나 하며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는 날이었어요. 남편은 시골에서 조그만 슈퍼를 시작했어요. 전에는 회사 간부였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꾸준히 일을 하는 거죠. 저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김치 담그는 걸 도와주셨죠. 수민이는 학교를 계속 다니겠다고 했어요. 배가 불러올 때까지.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죠. 딸의 상황을 다 설명하고 퇴학은 각오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내가 정말 대단하다.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니? 하시면서 거기서 수민이는 검정고시로 졸업했죠. 그해 겨울 우리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날만큼 우리 가족이 많이 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수민이는 엄마이면서 동시에 학생이어야 했으니까요. 밤에 아이가 울면 제가 먼저 달려갔어요. 수민아, 너는 내일 시험이잖아. 엄마가 볼게. 근데 그럴 때마다 수민이가 울면서 말했죠. 엄마, 미안해요. 내가 엄마한테 너무 많이 기대요. 남편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신문을 돌리고 5시에 가게 문을 열었어요. 밤 11시에 문을 닫고 어느 날은 제가 남편한테 투정했죠. 여보, 우리가 잘하는 걸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손주 웃는 거 봐. 저 웃음이면 된 거 아닌가. 지금이 우리 딸에게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야. 후회하지 않아라며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어느새 손주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셨어요. 동네 할머니들 모임에서 자랑도 하시고 우리 증손자가 어쩜 이리 똑똑하냐. 벌써 한글도 뗐다. 라며 즐거워하셨죠. 어느 날 새벽에 수민이가 부엌에서 혼자 울고 있더라고요. 수민이는 검정고시 공부하랴, 육아하랴. 정말 힘들었을 텐데. 노트에는 대학 입시 공부 내용이 빼곡했어요. 엄마, 나 대학 꼭 가고 싶어. 우리 애한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어. 그 순간 깨달았어요. 수민이는 이미 훌륭한 엄마라는 걸. 시어머니가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평생 이렇게 바쁘게 산 적이 없다. 근데 이렇게 행복했던 적도 없다.
우리 가족은 매일 밤 식탁에 모여 앉았어요. 아이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숙제하고, 주민이는 공부하다 말고 아이 이유식 먹이고, 남편은 가게 장부 정리하다가 손주 보면 웃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힘들었지만 우리는 조금씩 단단해져 갔죠. 지금도 그때 찍은 사진을 보면 우리 모두 까맣게 탔지만 눈빛만은 반짝반짝 빛나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시골에서의 생활이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주민이가 갑자기 폭발했죠. 엄마, 나 이제 진짜 못 살겠어. 아이는 계속 울고 공부는 안 되고 다들 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냥 아이를 시설에 보내면 안 될까요? 나도 이제 19인데 나도 살고 싶어. 주민이가 새벽에 아이를 재워놓고 몰래 가방을 쌌더라고요. 서울로 도망가려고. 엄마 미안해요. 근데 난 이제 진짜 지쳤어. 내 인생이 다 망가진 것 같아. 다른 애들은 다 대학 준비하고 연애하고 나만 매일 기저귀 갈고 분유 타고 너무 미쳐버릴 것 같아. 그날 밤 아이가 고열로 울었어요. 주민이는 수능 모의고사 전날이었는데 엄마, 아빠, 나 시험 못 봐요. 애 때문에 또 못 자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거죠? 주민이가 거실에서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화분도 던지고 자기 머리카락도 쥐어뜯고. 애 아빠는 잘만 살고 있을 텐데 나만 그때 남편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 내 인생 끝났다. 근데 끝난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한 거야. 도망가고 싶으면 가라. 대신 아이는 우리가 키운다. 너는 영원히 이 집에 오지 마. 주민이가 처음 듣는 아빠의 차가운 목소리에 멍하니 있었죠.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건 알아. 근데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도망치면 평생 후회할 걸.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견디느냐가 너의 진짜 인생을 결정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조용히 수민이 손을 잡더니 얘야, 너는 지금 아프다.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 너는 어떤 여자보다 강한 사람이 될 거야. 주민이가 그날 밤 아이 방에서 몇 시간을 울었는지 다음 날 아침 수민이가 갑자기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나 이제 도망 안 갈게요. 내가 선택한 거 내가 책임질게요. 근데 가끔 이렇게 또 미칠 것 같을 때 안아줘요. 주민이가 20살이 되던 해예요. 검정고시도 통과하고 지역대학 보육학과에 합격했죠. 그때 한 남자애가 수민이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우리 슈퍼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대학생이었죠. 이모님, 전 수민 씨와 아이를 모두 사랑합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또 우리 딸이 또 상처받을까 봐 남편은 그 자리에서 대학생의 뺨을 때렸죠. 감히 내가 뭘 안다고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수민이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아빠, 재민이 오빠는 달라요. 이번엔 제가 신중하게 선택할게요. 그날 밤 그 대학생이 우리 집 앞에서 밤을 새웠어요. 사장님, 전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수민이와 아이 둘 다 제가 책임지고 싶습니다. 남편은 한 달 동안 그 애를 우리 가게에서 밤낮으로 부려먹었죠. 물건 나르고 창고 정리하고. 수민이가 처음으로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재민이 오빠가 우리 애를 자기 아이처럼 대해준다면서. 행복하고 싶디고. 그때 깨달았어요. 내 딸도 이제 성인이라는 걸요. 그리고 엄마이기 전에 한 여자라는 걸. 수민아, 너의 선택을 이번에는 엄마가 믿어볼게. 재민이와 수민이의 관계를 받아들이고 나서도 쉽지는 않았어요. 재민이 부모님이 찾아오셨거든요.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우리 아들 인생 망치지 마세요. 미혼모 딸하고 남의 아이까지 떠안게 하다니. 그때 우리 남편이 재민이 아버님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저희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압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런 편견이 얼마나 잔인한지. 재민이가 부모님과 절연까지 했어요. 수민이가 괴로워하니까. 근데 재민이가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수민아, 내가 너랑 아이를 선택한 건 내 부모님한테 배웠어. 진짜 사랑이 뭔지. 어느 날은 재민이가 술에 취해서 울면서 들어왔어요. 사장님, 전 제가 이렇게 떳떳할 줄 몰랐어요. 수민이 만나기 전에는 전 그냥 부모님 말씀대로만 사는 아들이었는데 수민이도 많이 힘들어했죠. 저희 부모님 반대 때문에. 그때 시어머니가 수민이 손을 꼭 잡으시더니 사랑에는 때가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아프고 힘들 때 그 아이가 너와 아이를 선택했으니 후회하지 말라면서 용기를 주셨죠. 남편도 달라졌어요. 재민이를 데리고 처음으로 술을 마시더니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이제야 알겠다. 너도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거라면서 고맙다고 했어요. 재민이 부모님이 바뀌시는 데는 2년이 걸렸어요.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부르는 순간 그제서야 아들의 선택을 받아주셨어요. 수민이와 재민이가 결혼식을 올린 건 대학 졸업하던 해였어요. 양가 부모님들이 다 모였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이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하고 뛰어가는데 재민이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수민이가 재민이 어머님 손을 꼭 잡더니 어머님, 저도 엄마가 되고 나서야 알았어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남편은 결혼식장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나는 내 딸을 2번 보냅니다. 처음은 18배 엄마가 되었을 때, 2번째는 오늘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날. 그때 내가 내 딸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자리도 없었을 겁니다. 수민이의 시어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수민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우리 며느리, 아니, 우리 딸, 정말 잘 싸웠다. 지금 수민이는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상처받은 아이들의 부모를 상담해주는 일도 하고, 재민이는 회사 다니면서도 매일 저녁 아이 숙제를 봐주죠. 우리 손주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자기 동생처럼 어린이집 아이들을 챙긴대요. 얼마 전에 수민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때 내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엄마가 날 끝까지 안아준 거, 그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이제는 내가 다른 엄마들한테 말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 모두 완벽한 부모는 아니지만 사랑하는 법은 배울 수 있다고.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을 보면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통해 더 단단해졌고 편견을 통해 더 너그러워졌고 무엇보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웠어요. 사랑은 잡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였네요.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 지금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예요. 얼마 전에 수민이 어린이집에 한 여학생이 찾아왔대요. 17, 뱃속에 아이를 가진. 수민이가 그 아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부모님과 대화하는 법을 알려주고 지금은 그 아이 부모님과 함께 우리 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어요. 세상은 여전히 쉽게 판단하고 쉽게 내치려 하죠. 미성년자가 무슨 임신이냐.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한창 예쁠 나이에 인생 망치고. 맞아요. 우리 수민이도 실수했죠.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한 가족이 되었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을 배웠어요.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들, 자녀를 내치지 마세요. 지금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비난이 아닌 품어주는 거예요. 실수는 누구나 해요. 하지만 그 실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바로 가족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걸 우리는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 어린 엄마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의 선택이 옳았다느니, 틀렸다느니, 그건 아무도 판단할 수 없어요. 다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반드시 당신 곁을 지켜줄 누군가가 있다는 걸. 우리 수민이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 내가 아이를 지우지 않길 정말 잘했어요.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으니까. 10년 전 그 폭풍우 같은 시간을 지나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실패한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성공한 거라고. 사랑하는 우리 딸 수민아, 내가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도 어딘가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선택을 믿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